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즘처럼 불안하고 앞길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이 ETF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ETF 무엇인지를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 보도상으로 유가가 올라간다, 고유가다, 혹은 유가가 너무 내려가서 저유가 상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주식시장에서 그에 대한 수혜주를 찾기 마련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올라간 만큼의 수익을 내가 거둘 수 있다면, 혹은 유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유가가 마구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유가가 하락한 만큼의 수익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ETF에서 가능하고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만약에 지수가, 자, 다음 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가 올라가는 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그 지수가 올라갈 때 여기서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를 아마 찾아볼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업종 내에서도 가장 유망해 보이는 종목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의 수익을 그냥 바로 거둘 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혹은 지수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수가 하락하는데 나의 종목도 같이 하락하게 되면서 어쩌다 보니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하락한 만큼 그 수익을 내가 거둘 수가 있다면 어떨까? 이것도 바로 ETF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ETF를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자본시장이 성장한다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자본시장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자본시장은 성장한다면 당연히 그 자본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증시는 상승하게 될 거고요. 멀리 봤을 때 이 증시가 상승하는 만큼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바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리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이 ETF,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ETF가 무엇이 좋은 건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노후 자금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김홍주 상품관리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ETF라고 하면 제가 대강 알기로는 주식처럼 한 주씩 HTS나 MTS에서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펀드라고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ETF가 뭐죠? 네. ETF는 일반 펀드처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개인이 직접 ETF 종목을 선택하고 주문을 통해 매수하는 매매형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은 펀드이지만 거래소에서만 매매 가능한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펀드에서 사용하는 가입, 환매, 기준 가격보다는 매수, 매도, 현재가라는 주식시장의 용어가 더 어울리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ETF는 해당 ETF가 추정하는 기초 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패시브 펀드인데요. 펀드 매니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와도 비교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만약에 내가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ETF에 투자를 한다. 근데 오늘 코스피가 1.5% 올랐어요. 내 수익률도 2.5%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 일반 펀드도 많고요. 주식도 많고, 그런데 ETF가 뭐가 좋은 거예요? 네. ETF는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ETF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인데요. ETF 한 주를 사면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전체를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현재 27,000원 정도 하는 코덱스 200, 네. 타이거 200 같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한 주를 매수하면 코스피 200 종목 전체를 매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ETF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인데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427개 ETF의 평균 총 보수는 0.24%로 가장 비싼 ETF도 0.99%에 불과하지만 일반인들이 흔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액티브 펀드는 네네. 2% 내외로 ETF에 비해 운용 보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최근 ETF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ETF 발행, 사강 보수 인하 경쟁도 치열해져서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그 거래세도 0.몇 %만이라도 낮춰보자고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는 마당에
액티브 펀드의 운용 보수는 2%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ETF의 총 평균 운용 보수는 0.24%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세 번째 ETF의 장점은 투명성인데요. 일반 펀드가 분기별로 자산 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ETF는 일별 납부 자산 구성 내역이라고 해서 PDF를 통해서 언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가 매일매일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황금성 역시 ETF가 가진 매력입니다. 하루 한 번 발표되는 기준 가격으로만 가입과 판매가 가능한 일반 펀드와는 달리 ETF는 주식처럼 매 순간 가격이 변화해서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기억이 뭐냐면 이 갑자기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펀드를 환매하려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내일 돈을 써야 되는데 뭐 일주일인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ETF는 어떻죠, 그러면? ETF는 이제 시장에서 바로바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이거 주식하고 똑같죠. 팔고 싶으면 팔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주식을 팔아서 이제 결제일수 한 이거래죠. 예. 플러스 이거래일. 이거래일 뒤에는 그 돈을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ETF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많은 그 분들의 거래 장벽이 없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 도대체 시장에 어떤 ETF들이 지금 있는 거야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거래하고 있는 ETF만 알지 진짜 ETF가 그렇게 많아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많습니까? 네. 그 현재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 종목은 총 427개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2002년 최초 ETF 시장 개설 이후에 매년 상장 종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인 순자산 가치도 40조 이상으로 2010년 6조 원에 비해 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ETF의 하루 거래 대금은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요 상장 종목으로는 국내 주식형이 214종목으로 전체 상장 종목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주식형 상품이 64종목, 국내외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84종목 상장되어 있습니다. 인버스는 이제 하락했을 때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수익률과 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ETF는 뭐 용쓰는 재주가 있어서 기초자산이 안 움직이는데 혼자서 수익을 낼 수는 없고 기초자산이 잘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을 냈을 텐데 가장 거래가 많아서 인기가 많았던 ETF랑 이런 가운데 최고의 수익률을 거뒀던 ETF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올해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종목은 그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덱스 200 레버리지 ETF로 일평균 거래 대금이 2,09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덱스 200 종목으로 역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네네. 하고 있는데요. 1,811억 원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올해 초 중국 증시가 상승한 거에 힘입어서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ETF가 55.3%로 5월 말 현재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레버리지가 5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중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이 ETF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고 인도 증시도 올라가니까 그만큼의 수익률이 좋았던 그렇습니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증시나 중국 증시가 좀 오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이쪽에다 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ETF라고 했을 때 이걸 워낙 사고 팔기가 쉽기 때문에 이걸 트레이딩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이 성장한다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식으로 ETF를 투자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진짜로 이게 적립식으로 했을 때 수익이 납니까?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노후를 대비해서 ETF를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ETF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상품인데요. 이와 어울리는 투자 방식이 적립식 네.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본인이 스마트폰이나 HTS 등을 이용해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투자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증권회사의 적립식 자동 매수 주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종목 선정인데요.
베트남 같은 신흥국의 미래를 밝게 보신다면 네. 베트남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에 장기 투자하실 수 있고 네. 만약에 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등의 미래 성장을 이제 예상하신다면 해당 업종 ETF에 네.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적절한 배분을 원하시면 투자 금액을 7대5, 5대5 3대7 뭐 이렇게 나누어서 채권과 주식 관련 ETF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ETF를 장기로 투자할 경우에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상품과 같이 단기 투자에 더 적합한 상품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장기로 투자할 경우에 투자자가 기대하는 기초지수 대비 2배, 마이너스 1배의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상품을 장기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ETF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직접 사고 팔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매매가 좀 편하신 분들은 실제 할 수 있는데 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요즘에도 아직도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저 이거 몇 주 얼마에 사주세요 이런 주문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식 적립 서비스라고 해서 증권사에 이제 그 요청을 하면 네. 이제 그렇게 또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탁하면은 예. 매일 뭐 지정된 예. 날짜에 일정 금액을 사주고 그렇습니다. 대신 수수료는 좀 내야 되겠네요. 거기에서는 수수료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좀 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사람 이용하는데. 자, ETF의 그 여러 가지 장점 가운데 사실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히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절세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는 그만큼의 수익률이 더해져서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절세 효과 관련해서 특히 그 현재 퇴직연금 네. 가입자의 경우에 이제 레버리지 ETF하고 인버스 ETF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TF 종목을 이제 퇴직연금에서 매매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대신증권이 퇴직연금에서 ETF 매매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총 8개 증권사가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이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 퇴직연금 ETF 매매 메뉴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ETF를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에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선 ETF 매매 시에는 매매 건별로 과세가 되지만 퇴직연금에서 ETF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밀어주기 때문에 모든 매매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손익통상 네네.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ETF 매매 시 발생하는 15.4%의 소득세율 대신에 발생된 이익 금액에 대해 향후 연금 수령 시에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ETF 매매 시 별도의 증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계좌를 ETF 매매 시 빈번한 매매로 노후 대비라는 가입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채권형 또는 채권 주식 혼합형 ETF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일부 해외 시장이나 고배당주, 네. 섹터 등에 투자하는 ETF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퇴직연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넣어놓은 이 퇴직연금의 금융기관에서 ETF 거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기관들이 가능한 기관이 어디가 있죠, 지금? 지금 현재 총 8개 증권사에서 네.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미래셋, 삼성, 신한, 하이투자, NH, KB, 한투, 대신.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사 증권에서는 대부분 다 있네요. 예, 퇴직연금 ETF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퇴직연금 안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3.3%만 맞습니다. 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의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더 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거래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하고 퇴직연금에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어차피 퇴직금을 받는 그 시점부터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래를 했을 때 이 거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주식 그리고 펀드, ETF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거래 비용과 세금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ETF의 경우에는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권회사 위탁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또한 펀드 운영 보수가 발생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펀드에 비해서는 운영 보수가 매우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펀드에서 발생하는 중도 환매 수수료라든가 판매 수수료 등도 발생하지 않아서 일반 펀드 대비 거래 비용이 현저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세금 부분을 살펴보면 코스피 200 등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일반 ETF 경우에는 매도 시에 일반 펀드처럼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거래 비용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고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굴리기 위해서 퇴직연금상에서 굴리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고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아무리 뭐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ETF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럼 내가 어떤 ETF를 투자할 것인지 혹은 이 ETF가 갖고 있는 뭐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먼저 투자를 하기 전에 ETF 본인이 투자하는 ETF의 상품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장된 ETF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ETF 발행 자산 운용사와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KRX ETF 네이버 포스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 제공하는 ETF 앱을 통해서도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ETF를 발행한 자산 운용 회사의 ETF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품 기본 정보와 투자 설명서 PDF 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네이버 포스트는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KRX ETF. KRX ETF. 예.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면 네.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럼 그 SNS는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건 뭐라고 검색해야 예, 돼요? 여기에도 KRX ETF라고 똑같이 치면, KRX 예, 예. ETF. 네. ETF 애플리케이션은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요? 한국거래소 ETF. 한국거래소 ETF 예. 하면 나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포스트 있다고 하고 카카오톡 있다고 하고 해도 잘 모릅니다. 이게 검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KRX ETF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포스트와 카카오톡에서는 검색하실 수 있고 ETF 애플리케이션은 한국거래소 ETF를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김홍주 상품관리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